1조 3,800억 원입니다. 자, 제가 아까 800억을 빼먹고 1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감이 오지 않는 숙사에서 제가 좀 800억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죠.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자, 세계 이혼 소송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1심 잘하고 나오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선고 기각됐는데 오늘까지는 어떤 부분 준비하셨나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쭉 들으셨다시피 그래서 세계 이혼이라고 불렸는데 장가 기자, 일단 액수가 주는 어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이번 2심 항소심 결과는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돈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요.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폭 늘어난 국내 이혼 소송 역대 최고액입니다. 왜 재산 분할할 돈이 1조 원대로 늘어났는지 따져봤더니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이 주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안 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에 노소영 관장도 기여를 했다고 보면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확 늘어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 주 정도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2조 514억 원 가량이 됩니다. 자, 이 2조 넘는 주식에 여기다가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대상을 살펴봤더니요. 계열사 주식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163억 원 상당의 예술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됐고요. 네. 또 가장 눈에 띄는 건 최태원 회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쓴 금액 219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는 이 TNC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TNC 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 그리고 김희영 씨의 영어 이름 클로이 이거 앞자를 따서 TNC 재단이라고 만들고 사회 공헌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73차례나 지급한 10억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있는 자녀의 학비 5억 그리고 TNC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50억 또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게 대여해준 11억까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3자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비롯된 재산 감소 또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2심에서 모두 고려가 된 겁니다. 네, 자세히 설명 드렸고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띄운 이유, 대폭 증액된 이유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장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SK 주식이 들어오면서 이 분할 대상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기여도는요. 1심에서 최태원 회장 60%, 2심에서는 이제 65%가 인정되면서 기여도 자체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분할 대상이 되는 그 범위 자체가 커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20배 가까이 넘는 금액이 재산 분할 금액이 인정이 더 늘어났는데요. 왜 그렇게 받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주식 자체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자산이다라는 점을 봤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 증가, 그러니까 SK 주식과 SK 회사가 커나감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이 이 SK 쪽으로 흘러나갔다라는 점을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SK라는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도움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패막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SK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따라서 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봤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되는 재산 자체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20배 가까이 뜬 것 같고요. 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심 항소심 재판부가 1시간가량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혼인의 또 순결이나 또 일부 일처제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인 이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의 정치적 피해 정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기존 이제 1억 원에서 지금 20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또 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예.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런 재벌가의 이혼 사례를 보면은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추측건데 옛날에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상당 액수가 나올 걸로 추측했는데 근데 그 합의를 해버렸어요. 아마 그때도 이게 판결로 가더라도 이만큼 안 놓을 거예요. 자산이.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NC소프트 김택진 이분이 이제 한 300억 정도 주식 이게 아마 이제 공식으로는 최다가 아닌가. 따라서 이제 이번에 1조 3,800억은요. 외국에서는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엄청나게 액수가 나온 거고.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이제 그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그룹 창업자 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이분이 그 재산의 9조 정도 된답니다. 구조요. 예.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진행 중인 재판은 권혁빈 이분이 엄청난 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압도적 1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1위라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조 단위가 나온 건 처음이고 뭐 천 단위가 나온 적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에? 없이 저는 아까 말한 게 NC소프트 김택진 회장 저는 그분이 그 정도. 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서 좀 뒤집힌 데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태원 회장이 과거 장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혼 소송이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고 한 10분 정도 만에 빈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저런 장면이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혹은 이혼 조정적인 부부의 부모님 어느 분인가가 이제 천국을 가셨을 때 거기 상주로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방문객으로 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픔 중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잖아요. 네. 그때 가장 슬프고 외롭고 뭐 처연한데 가장 또 힘이 되는 사람이 배우자인데 이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옆에서 힘이 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화해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남처럼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제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고요. 물론 뭐 노소영 관장 저때 마음이 굉장히 뭐 참담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최태원 회장이 저기서 다시 또 상조 노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뭔가 찹찹하게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항소심 결정타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중에 하나가 저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꼽힙니다. SK가 성장해온 비결이 이 비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자, 좀 이 부분이 좀 뭐 많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자금이 인정된 모양새고
글쎄요, 손정욱 변호사님, 이건 추후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어떤가요? 아마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하잖아요. 예. 가장 이제 이슈가 저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지만 채정 법칙 위반, 심리를 미진하게 하면 이제 그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근데 이 부분이 고등법원에 본격 안 다퉜다면 충분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게 제대로 심리해봐라. 예. 이렇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저는 5대5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이게 또 근거는 있는 게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공익법무관으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하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10원도 제가 추징 못했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주위에 도처에 그게 비자금이요. 도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추징보다 초과 압류를 한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동생 노재우 씨한테도 가 있고, 이게 여러 군데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상당히 그 사동 기업에도 갔을 수가 있고, 특히 그 김옥숙 여사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메모라든지 돈이 갔으니까 이제 대신에 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에 그 몇 장 50억짜리 중에 한 4장 이런 데 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모를 적었다는 거죠? 네, 메모도 있고 음도. 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재판부는 이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아마 이게 가사 재판이다 보니까 형사 재판처럼 이게 은기하게 심리를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이렇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0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자, 모호한 추측만으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SK 측에선 당연히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차례 판단한 바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면 지난 1995년도에 검찰에서는 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이 SK그룹에 유입됐다라는 설을 실제 수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제 91년도에 비자금 약 300억 원을 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이 선대 회장에게 건넸고 그 담보로 성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대법원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직무의 대가, 즉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97년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7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형사재판에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가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해당 금액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봤다라고 하면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를 또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대법원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 뒤집히는 예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짚어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가사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한번 대법원에서 살펴보면 3심 결과는 좀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올 수도 저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씩 다 뜯어본 다음에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두 분 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장가 기자, 일단 재판부가요 혼인관계 그리고 신뢰관계 언급하면서 최 의장을 굉장히 여러 차례 질타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재판부가 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 그리고 노 관장의 정신적인 고통을 세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혼인관계가 다 해소가 안 됐는데 2019년 2월부터 노소영 관장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이 1심처럼 혼인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최태원 회장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인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등을 지출하고 이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김희영 이사장도 사실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2008년 11월에 이혼을 했는데 최 회장과 같은 시기 이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이 적혀 있는 편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재계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이 김희영 씨가 TNC 재단을 맡기 전에는 저희도 이 김희영 씨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네. 이렇게 홍보 직원들에게 물어본 적이 그랬나요? 있었거든요. 그때 이 SK 관계자도 글쎄요, 뭐 작은 사모님, 뭐 어허. 작은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도로 정말 이런 좀 뭐라고 말하기 뭐한 이런 네. 일이 있었던 적도 있고 또 SK 직원들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이 사내에서 행복 토크 등 이제 강연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 일부 일처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또 자신의 동거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둔 최태원 회장의 이 행복 강연을 듣고 있는 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 회장은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또 공개 석상에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자, 과거 김희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그 처음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런데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신의 사람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서 어제 2심 판결에서 1조 3,800억 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상희 소장님. 일단 이 최 회장이 이 얘기하기 10년 전인데 2009년 5월에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한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네. 자,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유전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식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분명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암의 원인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 이제 노세훈 관장이 그러면은 암이 걸릴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방암이 2009년에 발병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는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암이 그 원인이었다고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트레스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 15년을 계속 이어왔다.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알고 위자료도 이력이 너무 적고 20배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도의 문제도 있고 혼외자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또 공개를 했고 너무 당당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이번 부분에 몇 가지 이제 공감 포인트, 분노 공감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트센터 나비를 퇴거시켰는데 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뭐 미술관을 열어준다던가 또는 이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뭐 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정말 같은 여자로 봤을 때 노소영 관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서 관심인 게 하나 이겁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누구냐? 굉장히 거기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 가사 2부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데 권액변인 가사 3부에서요. 가사 2부의 그 김시철 이분이 아주 오래 연세가 있는 경험이 있는 게 19기입니다. 19기 김시철 부장. 이분이 음악으로 유명한 거죠. 엄하다. 예. 보통은 이제 그 유책 배우자도 3천만 원 정도, 예. 많아도 게 5천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2억 정도를 위자료로 오.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도 1심에 1억이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음악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물리는 이런 게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옛날에 저는 제가 맡아보면 어떤 분에게 간통죄 실형 구속하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집행유예하는 분도 있고 다양했거든요. 판사들 성향도 좀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갈 기자, SK그룹이 굉장히 충격이 빠진 게 항소심 결과도 그렇지만 어제 주가도 굉장히 희한하게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고 조금 전도 보니까 또 급등한 모양새를 보이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선 어제 SK는 전날보다 9.26% 뛴 15만 8,1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15% 넘게 뛰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 장 시작하고서 5%가량 뛰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서요. 1%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제 주가가 올랐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이 됐으니까 이 경영권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분 매입 경쟁이 흔하게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SK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최 회장이 재산 분할 금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노 관장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없고요. 자, 업계는 최 회장이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아마 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니면 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 주식담보대출 같은 것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삼심도 현재와 같다면 1조 3천억 원을 당장 최 회장이 어쨌든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겠죠. 예. 이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 구조나 경영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급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태태원 회장 얼굴이 나왔지만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도 다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가 됐는데 네. 자, 그럼 이자만 해도 수백억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확정됐는데 1년 동안 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년간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이 오.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줬다가 기업도 사실 오너 리스크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런 지연 손해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